채무 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입니다. 자, 채무 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상각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초 인식 금액은 공정가치 플러스 거래원가입니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거래원가는 수수료 비용, 즉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로만 측정하지만 상가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공정가치의 거래원가를 가산해서 측정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거래원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거래원가가 없는 경우고, 따라서 기초 시점에서의 인식금액은 공정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 자, 만기가 3년이죠. 3년 뒤입니다. 그래서 3년 뒤 현금 흐름 액면금액 2천만원. 자, 그리고 매년 액면이자가 5%니까 2천만원에 대해서 액면금액에 대해서 5%면은 100만원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매년 말 100만원이 3번 유입되죠. 그래서 3년 후 일시적인 현금 흐름 2천만원. 그리고 3년 동안 매 연말 100만원의 표시이자가 현금 유입되므로, 자, 이 금액을 유효이자율, 이게 보통 취득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이죠. 그걸로 할인한 금액이 해당 사채의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입니다. 자, 따라서 이 유효이자율로 할인하기 때문에, 즉 취득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하기 때문에 이자율은 8%이고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기간 3기간을 적용해야겠죠. 자, 따라서 일시적인 현금 흐름 액면 금액에 대해서는 0.79383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표시이자에 대해서는 3번 유입되기 때문에 3기간 8% 연금 현가계수 2.57710을 적용해야죠. 그래서 각각의 현가계수를 적용해서 더하면 그 금액이 취득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즉 유효이자율로 할인했을 때의 금액, 즉 공정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취득 시점에서의 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18453,7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효이자율이 8%이기 때문에 X1년 말 총 장부금액은 이 금액 곱하기 1.08 마이너스 표시이자 100만원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은 X1년 말 총 장부금액 나옵니다. 이 금액이. 자, 그리고 X1년 말 해당 금융자산의 기대 신용손실이 10만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즉 X1년 말 손실충당금 인식해야 될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즉 손상차손 인식해야 될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인식한 후에 상가구 원가 금액은 총 장부금액에서 10만원을 뺀 18829,996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접근하고 똑같습니다. 100%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해당 채무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더해서 공정가치로 기말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의 공정가치는 여기서는 주어져 있습니다. X1년 말 이자 수취 후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1880만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쓰면 돼요. 자, 따라서 공정가치와 상가구원가의 차액, 이것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므로 여기서의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죠.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비교해보면 공정가치가 이 상가공고보다 더 작죠. 따라서 금융자산 평가손실, 기타 포괄손실 229,996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금융자산 평가손익 요구했으니까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금융자산 평가손익 마이너스 229,996이죠. 평가손실 229,996.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채무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이 상가구 원가 측정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하고 분류하는 경우하고 100%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이 채무상품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두 경우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100% 같아요. 이자 수익도 같고 이 금액 곱하기 8%, 그 다음에 손상차손 10만원, 이 금액도 같습니다. 둘 다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채무 상품을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두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100%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공정가치 측정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 때문에 이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이것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기준서에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손실충당금을 기타 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준서 문구 그대로인데, 자, 이 내용의 정확한 의미는, 자, 원래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때 장부금액에서 차감해가지고 상가구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장부금액에서 차감해가지고 이 장부금액이 손실충당금만큼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기말에 이 공정가치로 이 금융자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 금액, 이 장부금액, 이거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실충당금을 이 공정가치, 이 금액, 장부금액에서 줄이는 게 아니고 공정가치 이 금액은 그대로 인식하되, 손실충당금을 어디서 인식한다? 기타 포괄손익에서 인식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차액 전체가 기타 포괄손익이죠. 이 차액 전체가 기타 포괄손익인데, 손실충당금을 인식함으로써 기타 포괄손익이 줄어드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 손실충당금을 기타 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이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이 장부금액, 이거를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